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꼭 듣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빨리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꼭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설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해설지가 없으면 답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거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A형 1번 보도록 하자. A형 1번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지식이 얼마큼 있는가 그 초점 맞출자인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습 공동체의 유치원교사 대화이다. 자, 보도록 하죠. 홍 교사,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죠. 맞죠? 커리큘럼. 교육과정 개발 시 우선 대외하는 작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원 교육과정, 현재 교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이런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것을 달성하는 교육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타일러는 제시했죠. 전통적 측면에서. 그래서 기억은 교육 목표가 되겠다. 김 교사, 맞아요. 타일러 이론은 교육과정 개발 이론 중에서 교육과정 개발이 크게 나눠지면 목표 중심이냐 내용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타일러는 목표 모형으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형식적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렇죠. 목표 모형 입장에서 교사 역할은 교육 목표를 상세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죠. 이에 비해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에 근거를 둔 무슨 모형? 내용 모형에서 지식의 구조 자체를 교육 목표로 강조했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기억은 교육 목표, 니은은 목표가 돼야 되겠죠. 자, 2번. 1번의 2, 기억을 상세화할 때 포함될 요소. 교육 목표를 상세할 때는 내용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타일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교육과정의 타일러가 제시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제시했고 교육 목표 진술에는 내용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내용이고 디귿을 구성할 때 브루너가 언급한 건 나선형 원리죠. 나선형 구조. 그래서 지식의 구조 자체를 목표로 설정을 했죠. 브루너는. 그래서 브루너 교육과정 교육 내용 조정을 나선형이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3번 박교사에 나타난 교육과정 범위 중 한 가지를 잭슨이 언급한 용어를 쓰시죠. 이거 뭔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렇군요. 백교사죠. 교육과정의 관점도 다양하군요. 저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어른에게 존댓말을 종종 목격하곤 하였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형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형식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의도한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학습자에게 배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사례는
잭슨이 제시된 숨겨진 교육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잭슨에서는 숨겨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자. 홍교사, 유아기 경험이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제시해 왔지요. 격, 로렌츠의 연구, 니은, 3주에서 15주 사이에 사람과 접촉하지 못한 개는 야생견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은 스코트 연구를 예를 들 수 있죠. 자, 뭔가 보자. 1번, 격, 로렌츠의 생애 초기에 오리가 자신을 돌봐준 대상에 강한 애착을 느끼는 것은 각인이죠. 임프린팅, 각인이란 동물 행동 측면에서. 자, 곽교사, 그렇죠. 디귿,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생후 초기 5년은 가장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하였죠. 자, 2번, 기억, 니은, 디귿 학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유아교의 중요성. 뭘 얘기하는 거야? 결정적 시기를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 의미는 어떤 생애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가장 확실하게 학습한 최적의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합니다. 자, 3번, 위 대화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교사를 쓰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봐 게 고쳐보세요. 최 교사, 그럼요. 두뇌 발달 역시 유아기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유아에게 있어서 8세까지의 기간은 뇌 발달이 아주 중요하죠. 지적 발달의 80%가 이루어진다. 헌트가 80%죠. 자, 곽교사, 그렇죠. 사회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의 중요성도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 신앙, 계층, 능력, 정치 혹은 경제적인 조건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얘기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다른 유아교육 기능 변화가 된다고 해서 기회균등이죠. 기회균등. 다음 홍교사, 맞아요. 정부는 2011년 9월 5일 5세 누리과정을 고시 2011년 7월 만 5세, 3세, 5세 누리과정을 2015년 가지고 현재 정부가 보장하는 의무교육 기간 확대, 무상교육을 확대했죠. 그래서 이제 2019 개념 누리과정 전개가 되고 있지요. 자, 무상교육의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써봤어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이다. 초등학교 직전 3년의 유아.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자. 가, 김교사, 페다고지스타가 참여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활동 내용과 활동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교사들과 함께 연구할 때 무엇은 확장된다고 했죠?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력. 박교사, 맞아요. 협력은 학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그 예는 비와 도시 프로젝트에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기록은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 전시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협력과 레지오 에밀리아의 기본적 측면이죠. 니은이라는 것은 단어를 학교 전체 벽을 덮고 있는 패널과 관련지어 생각하거나 전시라는 단어가 간다고 생각하죠. 뭡니까? 다큐멘테이션,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 기록. 백교사, 그렇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 출제한 겁니다. 그렇죠. 레지오 에밀리아 학교법의 세 번째 주요 개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미국 유치원 하나에 무엇합니까?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하고 레지오 접근법의 차이점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나, 김교사, 고메니우스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깨닫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였죠. 홍교사. 맞아요. 신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며 만물 중에 존재해서 만물을 소유했고 만물을 지배한다. 만유재신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답 4번. 가. 김교사. 도덕적 실제론 단계 초기에는 절대적인 걸 얘기하죠. 유아들 모든 규칙은 지켜야만 한다고 믿고 절대적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특수한 상황이나 사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홍교사. 맞아요. 이 시기의 유아들은 이를 믿어 사고나 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어겨서 그와 같은 벌을 받기 때문에 받을 만할 때 받는 사람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 내재적 정의라고 그래. 내재적 정의. 어렵죠? 이런 문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의 일은 규칙, 이는 내재적 정의라고 그래. 내재적 정의. 나를 보자. 박교사. 여러 친구들과 놀이를 하던 철수는 컴퓨터 화면상의 미러를 통하여 트럭을 옮기기 위해 마우스를 조작하면서 이것을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아이고 야단네.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말 혼잣말을 얘기하는 거죠. 김교사. 그러한 사례를 피아제는 혼잣말을 자아주십적 언어라고 부르며 그렇죠. 여러 명의 유아들과 함께 놀면서 여러 명 함께서 집단 독백을 하는 동안에 언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최 교사. 그렇죠. 피아제는 자아중심적 언어와 무슨 사이 아무런 관계없다 보았죠. 피아제는 혼잣말은 자아통제, 자아조절 기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자아조절이다. 자기조절이다. 반면에 이제 비고츠키 혼잣말은 자기조절을 강조했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김교사. 블록 영역에서 놀이하는 유아기의 교사가 이 블록들은 크기가 다르구나 말하며 유아는 블록의 크기에 관심을 갖게 됐죠. 배교사. 네, 비고츠키는 기억을 발달과 학습을 위한 전략으로 강조했고 기억은 현재 유아보다 미래 유아에 초점을 두고 이미 획득된 것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의 과정에 계속 성장 중에 있는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두었죠. 자, 발달과 전략, 현재 유아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이미 획득한 것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 과정의 성장. 자, 근접 발달 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무슨 지대? 근접 발달 지대. 다음 황교사. 놀이는 유아의 근접 발달 지대를 창출하며 이때 성인의 비교 설정은 매우 중요하죠. 박교사. 그렇죠. 상징 놀이에서 관해서는 사물로부터 무엇의 의미를 분리시키면서 비고츠키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를 분리하는 거죠. 의미를 분리하는 거. 다음 5번.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비교에 대한 내용이다. A에서 E 중 틀린 내용 한 가지 찾아 쓰고 이를 바꾸자. A. 피아제와 비고츠키 모두 유아 인지 발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 존재이며 지능을 스스로 구성한다. 구성 지시 많죠? 맞죠. B. 피아제와 비고츠키 모두 인지 발달의 문화적 보편성을 강조했다. 비고츠키는 문화적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비고츠키는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B가 잘못됐군요. 그래서 B. 비고츠키는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C. 그렇게 답을 고쳐야 되고 C. 비고츠키는 유아 인지 발달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보다 성숙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맞죠? 다음 D. 피아제 관점에서 보면 인지 발달은 유아와 물리적 사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물리적 지식, 물리적 지식 나오는 것이죠. 맞고요. 2. 비고츠키는 물리적 조작과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이 모두 발달에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다. 5번. 유아교육법상 평가 보자. 제19조 평가. 이제 법이 잘 안 나왔는데 올해 출제될 수도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1. 기억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필요하면 유치원은 뭐에 대한 평가를 했다. 교육감은 유치원 운영 실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김교사.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치원은 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교사는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들의 실제 모습을 계획 안에 기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레지엠을 적극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죠.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할 때는 유아의 말, 몸짓, 표정 등에서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에 주목하여 이 중 필요한 내용을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 하지요. 박 교사, 맞아요.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죠. 개선이 필요한 상황, 개선. 기간별로와 급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할 수 있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유아 놀이 관찰 기록, 유아 평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평가자를 만들고 수집할 때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유아 놀이에 더 집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사는 개별 유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디귿이 나타나는 또래 간의 놀이나 활동 등 유아들이 일상에서 놀이와 배우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를 하도록 하죠. 힌트가 있죠. 배우는 게 힌트죠. 그래서 배움이 나타나는 디귿입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놀이관에서는 배움을 강조하죠. 놀이 통한 배움. 민교사, 그렇죠. 5개 영역 59개 내용을 니은으로 잘못 인식하여 유아 놀이에서 59개 내용이 나타난 여부만 체크하자. 뭡니까? 성취 기준으로, 성취 기준. 자, 유아가 참여한 놀이나 활동에서 유아가 만든 활동물, 언어나 음률 활동, 동영상, 쌓기, 구조, 관찰자료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6번 보자. 제19조 평가에서 1항과 2항에 나타난 평가의 대상 기준 및 절차와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 나를 보자. 거기 나는 우리가 유아교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 제22조 평가 절차 등. 자, 이항 보면 교육과는 법 제19조 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19조 유아교육 정보실태 전환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항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무슨 방법으로 평가한다? 정량평가 방법. 양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다에서도 또 제가 추가해서 냈어요. 이용한 정성평가 방법을 변명할 수 있다. 정성평가는 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를 보자. 제20평가에서 4항에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 전반에 평가하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무슨 평가? 관계자 면담.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내봤어요. 자, 6항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니은 평가위원회죠. 그래서 평가 관련된 법을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7번 김교사, 글 없는 그림책인 빨간 우산의 앞표지를 보여주며 오늘은 선생님이 글은 없고 그림만 제가 보여주고 제목을 읽어볼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된 발생적 문시성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총체적 언어 접근 측면에서. A, 내가 읽어볼게요. 야, 너 글자 모르잖아. 글자 몰라도 읽을 수 있어. 손가락 한 글자. 글자 몰라도 읽을 수 있다. 이게 힌트죠. 자, 발생적 문식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B, 클레이는 읽기와 쓰기 발달의 관점으로 기억을 제시했는데 이는 유아가 책을 듣고 읽는 척을 하거나 글자를 같은 수준의 지식할 것을 의미한다. 기억은 성인의 관점에서 본 바른 읽기와 쓰기는 아니지만 일상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확한 읽기 수를 한다. 자, B, A와 B는 발생적 무시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무시성 발달 관점은 발생적 인식성과 그다음 발생적 무시성과 읽기 준비도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A의 기억에는 음운 조작 용어를 써. 빨간 우산인데 빨강 우산 이렇게 했으니까 음소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소대치. 그래서 해설해 보면 음소대치 또 음절대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음소나 음절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을 소하고 니은하는 걸 분리하기라고 그래요. 음운 조절 분리하기. 다음 합성하기. 음소 음절 합하는 거. 기억 사과를 사과 합성하기. 다음 공을 이게 대치하게 되죠. 대치하기. 다음 병을 벼로 하는 거. 탈락하기. 그래서 음운 조작 유형 분리하기. 합성하기, 대치하기, 탈락하기 알아두셔야 돼요. 뭐. 3번 보죠. 별표 이것도 어려운 거죠. A와 C에 해당하는 읽기 유형을 물어봤다. C. 이번에는 선생님이 읽어볼게. 손가락으로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차례로 짚어가며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씩 따라 읽는 거죠. 빨간 우산. 간을 읽을 때는 니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하며 강조하며 읽는다. 그래서 실버만의 세 가지의 읽기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맥락적 읽기 유형, 두 번째는 분석적 체계적 읽기 유형, 세 번째 단어의 소리에 집중한 읽기 유형. 그래서 읽기 유형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실버반 측면에서 제가 출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표 어휘를 얘도 뭐 상호적이고 반복적 읽기 하는 것을 우리가 맥락적 읽기 유형입니다. 맥락적 읽기 유형. 그래서 거기에 나왔듯이 내가 읽어볼게요. 야, 너 글자 모르잖아. 글자 모르도 읽을 수 있어. 손가락을 한 글자 한 글자 가리키며.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맥락적 읽기 유형이다. 맥락적 읽기 유형. 다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는 것은 단어의 소리에 집중한 읽기 유형. 단어의 소리에 집중한 읽기 유형입니다. 반면에 기본적으로 이와 목표 어휘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와 반대되는 어휘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분석적, 체계적 읽기 유형이다.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8번 보도록 하자. 신체운동 건강운동. 유아가 스텝, 합의 활동 시 유아들에게 짧고 빠른 걸음으로 제자리에서 걷기와 앞으로 걷기, 껑충 뛰기, 걷기 합의 조합 등을 연습하는 동안에 유아 스스로 스텝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는 구체적 질문을 하여 유아 반응이 나오도록 구체적 질문에 밑줄 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교육 교수법은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시범과 모방을 보이는 것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은 우리가 안내 발견적, 탐색적 이렇게 구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가활동은 피카가 제시된 동작교수법은 뭡니까? 안내적, 발견적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안내적, 발견적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주지 않는 거죠. 교사가 결코 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몇 쪽을 가시냐면 해설제 제가 정리해 놨어요. 17쪽에 보면 유아 동작교육의 교수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동작교육은 크게 나누면 직접적이냐 또 간접적이냐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카는 직접적, 안내발견적, 탐색적으로 구분을 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19쪽에 보면 간접적 교수방법의 안내적 방법은 교사가 사전에 결정된 학습 목표에 맞춰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아 창의적 변화 심화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좀 더 사전에 결정된 학습 조건을 하는 이것이 안내 발견적이죠. 그래서 할시 포토 시험에 출제됐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교사는 유아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발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탐색적 방법으로는 과제 설정하기, 또 유아 스스로 실행하기, 관찰 평가하기. 자, 그래서 평가 알게 되는 재적용하기.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는 안내 발견 출구.
교사가 겪고 답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아이에게끔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동작 교육의 교습 방법 중 기억 방법은 유아가 어떤 동작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 교사 직접 시범을 통해서, 자, 시범의 직접적 교수법이 되겠죠. 직접적 교사 주도적 방법. 니은 방법은 교사가 마음속에 구체적 과제나 개념을 미리 설정하고 유아에게 일련의 질문을 하면 안내 발견적이군요. 안내 발견적. 자, 그런데 2번 문제는 뭐냐면 나의 기억과 니은을 고려해요. 커크너와 커밍햄과 월헬에 제시된 교수 방법을 쓰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적과 간접적을 통합하는 절충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크너와 커닝의 월헬은 제한적 교수 방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해서 17쪽을 보시면, 자, 그래서 슬레이터 통합적 방법이 있죠. 그와 같은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커크너와 커닝의 월헬은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의 절충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가 존중되면서 어느 정도 교사에 의해 제한을 받는 교사 유아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띠는 제한적 교수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한적 교수 방법이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레이터 모형에서는 교사 유 상호주도 활동을 참고로 도입, 움직임, 익힘, 창의적 평가의 4단계로서 유아가 동작을 교사에게 수행하도록 제시되었다. 오케이, 이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3번 보자. 다의 질문기법. 유아의 창의력과 창의적 동작 표현력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사의 질문기법을 아래 같이 기획했다. 교사,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배를 타고 건너요. 문제를 제시했고 배를 타고 잠정적 해결책을 제시했죠. 교사, 그럼 배가 있어야 되겠구나. 기본 가정 설정이죠. 그럼 만약에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반대 가정 설정. 헤엄쳐서 건네요. 그래서 15쪽에 정리해냈어요. 창의적 질문 기법에는 확산적 질문 기법이 있고 탐색적 질문 기법이 있고 변증법적 질문 기법이 있고 비판적 질문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다에 제시된 것은 변증법적 질문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창의적 질문 기법에는 확산적 질문 기법을 많이 하죠. 만약에 뭐뭐로 어떤 일 생길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이해할 꿈이 있을까?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쓰죠. 다음, 무엇과 무엇은 어떤 점이 비슷하니? 무엇과 무엇은 어떤 이런 것은 탐색적 질문 기법입니다. 다음 이제 문제 제시, 잠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본 가정을 설정하고, 이게 힌트죠. 반대 가정 설정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 순서 질문하는 것은 변증법적 질문. 그러니까 정반합인 것이죠. 기본 설정에 반대 설정,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판적 질문 기법은 문제 제시, 잠정적 해결책 제시, 기본 가정 설정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가정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는 그걸 비판적 질문 기법. 요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8, 19 있는 직접적 교수법하고 간접적 교수법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A형 풀어봤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만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여러분들 한 50점만 맞춰도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합격일 거예요. 자, B 보도록 하죠. 1번 김교사, 저는 움직이고자 하는 유아 동작 교육 욕구를 자극하여 유아 움직임에 대한 중독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일을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해주고 유아 공격적 파괴적 중독을 승화시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도록 하죠.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감정입니다. 자, 1. 김교사의 동작 교수 학습 관점은 해틀러가 제시된 성숙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동작 교수 학습 관점은 기본적으로 성숙론적 관점, 환경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숙력적 관점 측면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감정이죠. 박교사. 그렇군요. 저도 동작 활동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건강 관련 요소들, 즉 근력과 지구력, 내구력, 유연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또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동작 표현의 개념과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체 인식이죠. 다음, 신체 조절, 균형 등을 학습시켜야 한다고 보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측면에서 박 교사가 말하고 있는 동작 교육 활동 효과는 길버트가 제시한 영역 중 심동적 영역이다. 심동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동작 교육 활동을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기술 측면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동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동작 표현의 개념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 신체 인식, 신체 조절, 균형 등이 우리가 제시된 심동적 영역이 되겠어요. 어렵죠? 홍교사. 그렇군요. 저는 동작을 언어와 비교. 피카는 이제 동작을 언어로 표현했죠. 글, 시 혹은 노래와 마찬가지로 동작에도 구와 문장이 있으며 이게 힌트가 되죠. 구와 문장이 있어. 그래서 동작 어휘, 그 다음 뭐가 있어? 동작 문장, 동작 구가 연합하여 동작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지도했어. 그러니까 앞에 구와 문장 힌트를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동작 기술은 동사로, 동작 요소는 부사로 얘기했죠. 다음 백교사. 최근에 코로나19 감염이 큰 문제죠. 이제 많이 해제됐지만 유아들 감염병을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로서 쉬워놓았겠죠. 사회적 권용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계에 돌아오지 못한 당초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자, 2번. 김 교사. 최근에 유아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현재 무상학도 완전히 안 했다. 인권 보장에서 물었죠. 자, 유아교육법 제21조의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고 사무를 담당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의 정신 고통을 가한다. 고성, 폭언이죠. 다음. 박 교사. 맞아요.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매년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비용을 주는 시험을 거쳤죠. 비용의 문제 시작합니다. 2015 새로운 비용 기준을 정했죠. 자, 새로운 비용은 유아교육 보상에 뭐라고 그래? 표준 유아교육비라고 하죠. 표준 유아교육비. 유아교육법 제11조 입학 연령도 물어볼 수 있어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만 3세 4세 웃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 다 아동복지법 제20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죠. 예방과 방지죠. 그래서 2항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홍보 아동학대 실태조 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 그 사망이면 군수자 피해 등에 대해서 갖고 나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죠. 응급보호 알고 있어야 돼요. 다 3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 놀이 중심 철학의 실현은 기관과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내용의 학부모 교육보다는 교실에서 일어난 구체적 놀이에 초점을 맞춰 학부모 소모임을 진행한 소모임이죠. 소모임. 그래서 가의 일에는 소모임이 들어갔죠. 집에서 아이가 블록놀이를 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불편했는데 막상 놀이해 보니 소라한 소름 이야기 됐어요. 왜 아이들이 풀보다 테이프를 더 많이 사오는지 알겠어요. 함께 놀이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놀이 방식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됐네요. 이 나는 가의 일과 관련된 활동이다. 나 활동의 효과를 쓰시오. 자, 이거는 놀이의 놀이 실행 자료를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놀이 체험을 통하여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에서 교육점을 더 잘 이해한다. 아이를 이해를 더 잘 이해한다. 그 단어 써야 됩니다. 학부모와 소통하며 놀이 정보를 공유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하는 그 예를 4가지 쓰죠. 시도교육청 및 지도교육청. 자,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시도청 및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 경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 외워두셔야 돼요. 4번 우리가 사회관계 측면에서 보자. 출제된 거지만 또 알아두면 좋겠죠. 윤교사 유아에게는 무엇보다 정직, 존중, 예의, 공공규칙과 태도학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이 일한다. 이러한 태도학에서 남과 관련 정말 유용하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교육 접근법 알아두셔야 돼요. 민주시민 증명하는 거. 장교사 생활과 연계한 태도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식하니까 벌써 불운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역사나 지리, 경제, 환경도 분야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다. 자, 장교사의 접근법, 사회과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이야. 사회과 개념의 구조화 접근법. 우리 동네 119 구조대원의 한 예를 알아보자. 그래서 기억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119 구조를 알아본다. 자, 이런 모형을 뭐라고 그래? 사회적 탐구 모형이래. 그래서 마시, 알라스와 콕스는 사회적 탐구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탐구 모형의 활동에 문제 1단계, 문제 상황의 제시와 규명을 안내하고 2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의 규명과 명료하고 가설에 대한 전제, 시사점, 논리타다 탐색, 가설을 지지할 사실과 증거 수집, 일반화된 문제를 방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기억은 사회적 탐구고 니은은 가설 규모가 명료화, 주제 명료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3번 디귿이 뭡니까? 보자. 디귿. 그래, 구조대원은 남자만 하는 거야. 성역할 고정관념이 되겠죠. 다음 2019년 누리 편성 걸렸다. 4번 편성 운영수라고 써요.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정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문화를 시험에 많이 내오는 거죠. 5번 놀이 이루는군요. 첫수 나는 아빠 너는 엄마 그리고 인형은 애기야. 주먹으로 마시는 신념은 나는 컵을 마시는 거야. 자, 이제 식탁을 차린다. 여기가 병원이라고 하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물어봤냐면 기본적으로 2번은 뭐 가에서 시밀란스께서 상황의 가자카스를 시밀란스 상황의 가자카 여기 병원 화정이 되겠죠. 화정. 1번 위 사례들에서 나타난 사회적 극놀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는 모방적 요소하고 가작화 요소. 모방과 가작화 요소. 그래서 유아는 실제 어떤 사람과 닮은 것 같이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을 말하고 했으며 실생활과 요소가 만나 모방. 또 다른 요소는 가작화 요소죠. 가작화. 다음 3번 나에서 로스코스의 사회적 가정. 이제 시밀란스키만 묻다가 다른 학자를 내본 겁니다. 숙명. 책상은 무엇으로 할까? 왕님 가방이 있니? 애영. 나는 의사하고 너는 환자. 영진. 넘어져 다쳤는데 수술해야 된대. 자, 나는 의사하고 너는 환자. 로스코스의 사회적 가정의 발달 단계는 첫째, 주제 정하기. 두 번째, 놀이 구성 단계, 놀이 재현과 반복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놀이 구성 단계 안에는 또 준비, 지시, 행동하는 단계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놀이 상황 정하기는 준비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밀런스키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시 단계에서는 역할 정하기, 그 다음에 놀이와 관련된 사람 정하기 지시 단계, 다음 대화하기, 놀이와 관련된 행동하는 단계가 되겠죠. 다음 베르겐의 놀이와 학습의 연속용 처음 보죠. 이것도 자유놀이, 그 다음에는 안내된 놀이로 갑니다. 안내된 놀이, 그 다음 지시적 놀이, 과제지적 놀이, 학습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개체 교사 발달 단계에서 긴교사 필요한 단계 명칭을 위의 사례 근거로 이 단계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거기 보면 긴교사의 단계를 보면 원감. 어쨌든 동국 수업에 대해 선생님들이 먼저 평가. 우선 동화를 들려서 먼저 목소리 변화가 좀 적었고 전체적으로 말이 빨랐던 긴장해서 그랬는지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도 동화를 들 때 목소리 변화 내용 숙제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동국하기 전에 약속 정하기도 필요하지만 동국을 하고 난 후 동국을 한 유아들의 목소리 크기나 동작 그리고 관람제 태도와 함께 평가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 더 신나고 재밌는 동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김교사 원감사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려고 했죠. 새롭게 바꿔요. 새롭게 해볼까? 갱신기가 되겠죠. 갱신기. 원감. 그래도 선생님은 경력에 비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같은 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 나름의 방법으로 변형도 시켜보고 새로운 시도도 보면서 시도해보면서 유아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을 유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고 무엇이 형성되거든요. 기억은 교사가 교직생활을 능동적으로 구성, 실천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엘바제 실천적 지식인데 다른 학자 코넬과 클라디에는 뭐라 했냐면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라고 했어요. 어렵죠?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자기 경험 속에서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교사가 학교 현장에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경험을 가르치는 영향을 받아 자기 자신을 자기 둘러싼 상황, 자신의 학생들 그걸 새롭게 형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3번 홍교사에 나타난 온감 허쉬 블렌차드 상황적 도전 쓰시오. 그게 해설제의 내용이 잘못된 거고 문제 있는 걸 봐야 돼요. 홍교사. 그래도 저희는 원감이 있으니까 좀 나은 편입니다. 원감은 업무 내용 중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 밑줄 쳐서 목표 지향적이죠. 과제 지향적 신경을 써서 가려고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얻기 위해 교사도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준다. 요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목표 과업 지향이 높고 낮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는 우리가 중등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도성 이론이에요. 상황적 지도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업성과 관계성 갖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과업성과 낮은 관계성을 지시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성원 동기와 직무 수행이 낮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시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아 측면에서 안 나왔지만 중등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직무 성숙도에 따라서 또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업행위와 그 다음에 관계성 행위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과업이냐 낮은 관계성일 때는 지시형, 높은 과업이고 높은 관계성은 설득형이라고 그러죠. 다음 낮은 과업과 높은 관계성을 참여형이다. 참여형, 지원형, 참여형. 다음 낮은 과업과 낮은 관계성. 여기 뭐냐면 높은 과업이라는 것은 목표의 달성에만 초점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시된 측면에서 좀 더 심리적인 것을 더 어우러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구성원에. 다음 7번 오르프군요. 화성 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음악 활동 중에 오스티나토는 어떤 일정 악곡 전체를 악절 같은 성분 음노를 끊으시 하면 오스티나토라고 하죠. 자, 즉 단순하자 분백적 리듬, 멜로디, 화성의 흐름 반복하는 화성의 일어납니다. 니은은 지속되는 저음으로 계속되면서 화성에 리듬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보르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스티나토, 보르둔 출제될 수 있어요. 자, A의 유형을 써 보르둔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코드 보르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리듬 변화 주는 게 보르둔이죠. 코드 보르둔, 크로스오버, 브로큰 코드 이것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성부에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연산을 레벨 보르둔이라 합니다. 코드 보르둔은
도와 솔을 동시에 연주하는 거 코드 부르든. 크로스오버는 레벨과 브로큰을 혼합해서 하는 겁니다. 아르페지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브로큰 코드 보르드는 도와 솔을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건 브로큰 코드 보르드. 출제될 수 있어요. 3번. 기억은,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감정이 몸 전체의 구석구석 감각을 표현한다. 몸의 표현, 유리드믹스를 얘기해요. 유리드믹스. 자,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제 제시된 그 도법에는 이동도법이 있고 또 고정도법이 있죠. 그래서 다할크로즈 같은 경우는 고정도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다 악보의 첫 마디 코다이의 이동도법을 써보자. 이동도법. 그러면 자, 그나마도 다장자니까 도도미 쓸 수 있겠죠. 도도미. 다음 둘째 마디에 리듬기호를 써자. 산사코르 다니네. 그래서 2분음표 타, 다음에 니네, 타타, 4분음표 이렇게 되겠죠? 타, 타타. 이것도 출제할 수 있다. 8번 가. 영희가 크기가 큰 스티로폼을 물에 넣어. 이건 큰데 왜 그렇지? 인조 불일치가 나타난 거죠. 영희는 스티로폼 손을 가르쳐 몸물속에서 손을 대자 가라앉혀 스포라가 타이도한다. 영희는 계속 가라앉혀 애쓴다. 영희 행동을 교사는 작지만 가라앉는 물질을 크지만 잘못하면서 영희야 이 물질을 넣어도 보자. 큰 스트러장을 반복해 보라고 한다. 다양한 물질을 반복하면서 아하 이제 알았다. 인적 일치가 된 것이죠. 다음 첫수. 간식 시간에 친구들에게 똑같은 양의 간식을 나눠줘야지. 영희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구슬과 철수의 구슬 7개 모두 몇 개일까? 긴스버그의 지식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영희 같은 경우는 형식적 지식이라고. 형식적 지식. 그래서 직접적 교수에 의해서 획득되는 지식을 우리가 형식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지식. 김교수, 진이야 다음에도 같을까? 준수야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자, 수학화 유형 어렵죠? 수학화 유형에는 양적화하기, 설명하기, 추상화하기, 표상하기, 일반화하기, 창안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에도 같이 할까는 일반화하기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을까? 창안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도 제가 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여튼 목숨 걸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적 해결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반복적 일상 속에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울 필요도 없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결국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시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